나온 거죠. 그래서 이 품자를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쌓여 있다고 하는 데서 아주 대단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리더의 품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? 잘 말을 해야 되는데, 우리가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리더시잖아요. 리더신데 밑에 있는 팔로우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타났어요. 뭐냐면은 나는 생각이 열려있고 전다,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사람이 75%인데, 그리고 나는 절대로 꼴 보기 싫은 상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. 76.7%로 거의 80%에 해당되는데, 부하들에게 당신은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습니까? 하고 물어봤더니 85%가 나는 꼴 보기 싫은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착각이라는 거죠, 착각. 거기다가 금년에는 상사와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1.9%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혹시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, 오늘 이 회의, 이 교찬 강연회를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셨을 때 밑에 있는 팔로우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를 한 번쯤 냉정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. 전교회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제가 나이가 이렇게 차가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뭐냐,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의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립니다. 관일이라는 약관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, 뭐 말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든 뭐하든 치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. 저는 여기 아까 처음에 보면 조관일 창의경영연구소라고 돼 있는데, 전체 직원 수는 여기 지난번에 강의 들은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운전기사, 총무과장, 교재개발부장, 교재개발과장, 고객관리과장, 고객관리부장, 그 다음에 청소년 아줌마, 부소장, 소장 전부 합해서 저 혼자입니다. 1인 기업이에요, 1인 기업.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서 이 파워포인트를 누가 만들어요? 대표가 만든 거예요, 대표가 중요하면서.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제가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, 직원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을 못해요. 어디 가서 저를 막 선전을 못합니다.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마케팅 활동으로 하는 것이 유튜브를 하고,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보니까 그림을 그리자, 이렇게 된 거예요. 처음에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려고 했냐면 오징어처럼 그냥 그리려고 했어요. 여기다가 제가 오징어처럼 그려놓고 이게 상관입니다,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까 하다가 처음에는 오징어처럼 그리다가 사파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이 그림 그리는 것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는 매일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만나가지고 2달 동안을 돈 듬뿍 주고 배워가지고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. 지금 보니까 벌써 감 잡았어. 저기 이렇게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렇게 네 줄이 있는데 가장 청중의 수준이 높은 줄이 이쪽 줄이요. 왜 그러냐? 벌써 얘기하는데 와, 이게 벌써 감탄하실 줄 알아요. 이쪽은 잘 못하는 건데 박수도 잘 안 치는 것 같아요. 농담이에요, 농담. 어디 가셨어요? 하여간 여기에 정말 대한민국에 말이죠, 이런 포럼이 어디 있습니까? 제가 고향 강원도에 가서도 선전을 했어요. 우리 고향 강원도에서 이런 포럼을 만들려고 몇 달 전에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모였어요. 모여가지고 이런 포럼을 우리 춘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, 제가 바로 광주 사례를 말씀드렸죠. 제가 1589번째 33년을 간다는데, 아까 회장님한테 얘기했어요. 이게 기네스에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. 한 달에 한 번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오셨으면은 이 서울에서 강사가 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별 것 없어요. 그냥 와 감탄하고 박수 치고 하면요, 자기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쏟아놓고 가거든요. 이때 박수를 쳐도 다 부지게 쳐야 돼요. 아까 요즘처럼 말이죠. 한번 요즘만 박수 쳐보실래요? 시작. 한국 사람은 꼭 경쟁을 붙여놔요. 자, 그래서 새해는 헌법부터 바꾸자는 거죠.
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, 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고 두 가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릴게. 하나는 대화할 때의 기준하고 하나는 어디 가셔서 스피치 할 때의 기준, 두 가지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화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, 물론 다 아시는 거예요.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다 아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죠. 제가 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.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, 어느 날 젊은 강사들하고 밥을 먹는데 젊은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. 박사님 유튜브 하시죠? 정확히 4년 전입니다. 그때만 해도 솔직히 유튜브가 싸이의 말춤 같은 거 나오고 먹방하고 젊은 애들이 까불고 하는 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. 유튜브가 저하고 관계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근데 그 젊은 강사들이 유튜브 하시죠?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 유튜브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했더니, 이 김미경 선생 아시죠? 김미경 씨 여자분. 그분이 막 강의하는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,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옳거니 나도 이거 하겠다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금 구독자가 21만 명이 됐단 말입니다. 지금 우리가 구독자가 마치 100만이다, 뭐 50만이다, 60만이다, 무슨 20만이다, 10만이다 하지만 구독자 20만 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실물로 보는 거는 처음인 경우가 많죠. 예, 제가 21만이라는 말이에요. 21만. 여기가 학습 효과가 좋은 데네, 보니까. 그때 제가 유튜브에다 뭘 올렸냐?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한번 우리 선생님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. 이 순간 말이죠.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위대할까요? 간디나 처칠이나 이런 사람이 위대할까요? 그런 사람이 위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위대하게 될 확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. 위대하다고 하는 기준은 적어도 나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될 수 있는 기준일 때 이게 위대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. 간디가 위대하다면은 처칠 정도 돼야 된다, 슈바이처 정도 돼야 된다 하면 우리는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. 이걸 유튜브에 방송하려고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요, 자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. 자기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절실히 느낄 거예요. 바꾸지 않습니다.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자기를 바꾼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데 링컨 사진을 갖다 놨느냐? 링컨은 제가 볼 때 노예를 해방해서 위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. 만약에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면 우리는 위대하게 될 확률이 전혀 제로입니다. 지금 뭐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그러면 링컨은 왜 위대하냐? 링컨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재미난 걸 알게 되죠. 이 링컨은 학교는 우리 경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책을 많이 읽은 데다가 원래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면 능글능글하게 유머와 농담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. 그 아주 재주꾼이에요. 그리고 많이 알아요.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머리가 천재급이에요. 책을 읽으면 그대로 흡수돼가지고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죠. 그 농담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재주가 좋은 사람이 한 가지 험이 뭐냐면 덕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링컨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느냐? 남의 험담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험담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글로 써가지고 지방 신문에다가 기고까지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인자를 만났죠. 쉴즈라고 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냈다 까는 이 글을 써가지고 지역신문에다 올렸는데 이 쉴즈라고 하는 정치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. 또 나하고 한바탕 붙자 말이에요. 그리고 옛날에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이때 말에 동부든 서부든 간에 전부 다들 권총 가지고 있고 결투가 붙으면은 둘이서 말이죠. 저기 서갖고 말이죠.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이걸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.
그 결투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쉴즈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허벌판에 가서 칼 가지고, 그날은 칼 가지고 이제 결투를 하려고 하는데 쫓아왔던 친구들이 말린 겁니다. 야, 네가 사과하고 말아라. 그래서 결국은 화해하고 링컨이 사과하고 결투를 안 하고 말하는데, 중요한 사실은 뭐냐? 링컨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 평생을 거쳐서 단 한 번도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.